미국 모든 식료품점에서 1달러 미만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가루가 있습니다. 이 가루는 암모니아와 접촉 시 중화하고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번식하는 카페 패딩을 투과하며 반려동물이 같은 장소에 계속 소변을 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화학적 표식을 파괴합니다. 수의학 과학자들은 거의 40년 동안 그 효과를 입증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판되는 어떤 제품도 할 수 없는 세 가지 오염층 모두에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의 확실히 이러한 목적으로 이 가루를 사용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실패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가루는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것은 68억 달러 규모의 산업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카페 청소 산업이 당신이 결코 발견하지 않기를 바랐던 1달러짜리 가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러한 숨겨진 진실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종 모양 버튼과 구독 버튼은 그들이 계속해서 지우려 하는 것을 보존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업계가 잠가버린 금고를 엽니다. 이야기는 현대 화학이 존재하기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을 따라 이집트 노동자들은 마른 호수 바닥에서 흰색 결정질 미네랄을 수확했는데 그들은 이것을 탄산수소 나트륨과 탄산 나트륨을 포함하는 천연 화합물인 나트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옷 세척, 상처 치료, 물 정화, 심지어 미라화 과정에서 파라오의 시신을 보존하는 등 모든 것에 나트론을 사용했습니다. 나트론은 너무나 귀해서 사원들은 전용 창고를 유지했고 사막을 가로질러 운반하기 위해 특별히 무역로가 건설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미네랄은 청결과 보존에 대한 문명의 관계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1791년 니콜라 르블랑이라는 프랑스 화학자가 탄산 나트륨을 합성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알아냈고 이는 우리가 지금 베이킹 소다 탄산수소 나트륨라고 부르는 산업적 경로를 열었습니다. 10년 후인 1881년 베를린의 약사 발렌틴 로제, 더 영거는 실험실에서 순수한 탄산수소 나트륨을 분리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816년 코네티컷 출신의 의사 오스틴 처치와 매사추세츠 출신의 농부 존 드와이트가 뉴욕의 작은 공장을 열 때까지 그것은 과학적 호기심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루를 개별적인 빨간색 종이 봉투에 포장하고 방문 판매원들을 고용하여 북동부 전역에 방문 판매를 하면서 본질적으로 화학 제품을 위한 현대적인 소비자의 유통 모델을 발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루가 효모 없이 빵을 부풀게 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치와 드와이트는 훨씬 더 강력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루는 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도 냄새를 흡수하고 접촉 시 산을 중화하며 독성 잔류물을 남기지 않고 박테리아를 죽였고 생산 비용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1880년대 미국 가정에서는 이 가루를 바닥 청소, 화장실 탈취, 벌레 물린 곳 치료, 화상 진정, 감염된 상처 세척에 사용했습니다. 의사들은 위산 과다와 위장병에 처방했고 소방관들은 초기 화학 소화기에 이 가루를 채워 넣었는데 이는 열과 접촉 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여 불꽃을 진압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군은 2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이 가루를 야전 키트에 포장했고 최전방의 병사들은 이 가루를 참호족 치료, 화학 화상 중화, 오염된 식수 정화, 심지어 무기 세척에도 사용했습니다. 1972년 Arm and Hammer 브랜드는 미국인들에게 냄새 흡수를 위해 냉장고 안에 열린 상자를 놓으라고 권하는 캠페인을 시작했고 이는 20세기 가장 성공적인 마케팅 캠페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탄산수소 나트륨 시장은 5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며 2035년에는 8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어두워집니다.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 반려동물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전국 수천만 가정에서 거대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반려동물 소변과 벽에서 벽까지 깔린 카펫,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숫자만으로도 경각심을 느껴야 합니다. 미국 반려동물 용품협회 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의 2025년 산업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가정의 71%가 최소 한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9,400만 가구입니다.
이 중 6,500만 가구는 최소 한 마리의 개를, 4,600만 가구는 최소 한 마리의 고양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일 1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카펫 위를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표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 정보는 첫 번째 금고에 불과합니다. 저는 카펫 청소업계가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는 모든 것을 수집했습니다. 여기에는 군대에서 사용했던 기술 중 이제는 위험하다고 분류된 완벽한 금지 매뉴얼, 기업 서비스로부터 영구적으로 독립하게 해주는 시스템을 포함한 완벽한 오프그리드 청사진, 그리고 냉장, 정의 또는 허가 없이 작동하는 보존 방법을 담은 잃어버린 배급 식량 요리책이 포함됩니다. 또한 주변의 모든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프로토콜을 담은 72시간 정전 체크리스트와 몇 푼의 비용으로 시판되는 모든 상업용 제품보다 뛰어난 가정용 오염 제거 방법 완벽 가이드도 있습니다. 10가지가 넘는 가이드가 한 곳에 핵심만 담겨 있습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지만 잠시 기다려주세요. 영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청소업계의 누구도 당신이 이해하기를 원치 않는 부분입니다. 이제 반려동물이 카펫의 소변을 보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얼룩과 냄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3가지 층으로 이루어진 생물학적 오염 사건입니다. 그리고 각 층은 이전 층보다 더 나쁩니다. 첫 번째 층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카펫 섬유 자체입니다. 소변은 몇 초 안에 섬유에 스며들고 환경의 박테리아가 요소 화합물을 분해하면서 즉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물이 증발하면 요소는 암모니아 가스로 변환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단순히 떠다니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암모니아는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분자 수준에서 카펫 섬유에 직접 결합되는 암모니아성 염 침전물로 결정화됩니다. 이 결정은 공기가 건조할 때는 잠복 상태이지만 집안의 습도가 올라갈 때마다 활성화됩니다. 비가 오거나 에어컨이 작동할 때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환영 같은 냄새는 당신의 상상이 아니며 새로운 사고도 아닙니다. 그것은 몇 주 또는 몇 달 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결정화된 암모니아가 독성 증기를 거실로 방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층은 카펫 아래의 패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층입니다. 소변은 카펫 섬유를 통과하여 원래 사고 발생 후 몇 분 이내에 빽빽한 폼 패딩에 스며듭니다. 표면에서는 얼룩이 테니스공 크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카펫을 뒤집어 보면 아래의 손상은 종종 저녁 식사용 접시 크기만큼 넓은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패딩은 스펀지처럼 액체를 흡수하며 일반적인 가정 환경에서는 거의 완전히 마르지 않아 48시간 이내에 위험한 곰팡이 군집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어둡고 따뜻하며 습한 번식지를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호흡기 자극을 유발하는 페니칠리움과 장기간 노출 시 만성적이고 잠재적으로 심각한 폐 감염과 관련이 있는 에이스페르길루스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곰팡이는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카펫 아래에서 조용히 자라면서 매일 가족이 숨쉬는 공기 중으로 포자를 방출하며 어떤 표면 청소로도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층은 화학적 표식이며 이것은 단 한 번의 사고를 평생의 순환으로 바꾸는 층입니다. 반려동물의 소변에는 카펫 섬유에 분자 수준으로 박혀있는 강력한 영역 표시 신호 역할을 하는 페로몬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의 경우 콕신, 카욱신이라는 효소가 펠리닌, 페리닌으로 분해되고 이 황기반 화합물은 다시 3머캡토, 3메틸뷰탄몰, 올초삼닌, 메르찹토, 3메틸부탄션올 이라는 휘발성 페로몬 분자로 분해됩니다. 이 분자는 청소 후에는 사람의 코로 감지할 수 없지만 반려동물은 원래 사고 후 몇 달, 때로는 1년 이상 동안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양이는 고집을 부리거나 불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정확히 같은 장소로 다시 부르는 화학적 신호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할 때마다 오염은 3가지 층 모두에서 다시 깊어지며 전체 순환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 ASPCA는 잔류 냄새 표식이 반복적인 실내 배뇨 행동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전문 스팀 청소도 이러한 페로몬 표식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스팀 장비의 고열은 소변 단백질을 합성 카펫 섬유에 영구적으로 결합시켜 오염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문 카펫 청소업자도 유료 고객에게 자발적으로 말하지 않을 지저분한 비밀입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건강 비상사태가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건강한 고양이 소변에는 약 0.05%의 암모니아, 2%의 요소, 0.6%의 염화물, 그리고 0.03%의 요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95%는 물입니다. 이는 무해하게 들리지만 고양이 소변이 개 소변보다 훨씬 더 농축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소변이 마르면 물은 증발하지만 모든 화합물은 남아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암모니아는 단 50ppm 농도에서도 눈, 코, 목, 피부에 급성 자극을 유발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폐기종 환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낮은 주변 농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으며 장기간 노출되면 기관지염과 호흡기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체중이 적기 때문에 동일한 공기 중 농도에도 비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아 가장 취약한 인구입니다. 그리고 노인과 면역 저하자는 축적되는 부비동염, 폐포염증, 그리고 장기간 노출된 극단적인 경우 폐렴의 위험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을 화나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실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미국 평균 가정은 연간 이후 3회 전문 카펫 청소업체를 부르고 방문당 $150에서 $300를 지불합니다. 미국 내 카펫 청소 서비스 산업만 해도 37천 개 이상의 사업체와 64천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여 연간 $68억 창출합니다. 전 세계 카펫 및 실내 장식품 청소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은 2024년에 $30억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며 2030년에는 $570억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소규모 가내 산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반복 서비스 기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단 하나의 연료로 작동합니다. 당신의 문제가 영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미국 가정의 99%보다 카펫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더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독하고 이 영상을 아는 모든 반려동물 주인과 공유하세요. 청소 산업이 $1짜리 가루 한 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세대 전체가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만 더 함께 해주세요. 다음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평균적인 반려동물 주인은 거실 카펫에서 소변 얼룩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으로 가서 청소 용품 코너로 걸어가서 대개 $8에서 $15 정도 하는 효소 세정제를 집어듭니다. 라벨에는 소변의 유기 화합물을 분해하는 천연 효소를 사용하여 분자 수준에서 얼룩과 냄새를 제거한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들리고 효과적으로 들리며 문제가 영원히 해결될 것처럼 들립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제품 제조업체들이 설명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효소 세정제는 살아있는 박테리아 군집을 사용하여 소변 단백질, 요산 및 기타 유기 화합물을 소화하는 특정 효소를 생산함으로써 작동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우아한 생물학적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박테리아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연약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들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경쟁 청소 회사들이 실시한 업계 테스트에 따르면 심지어 고품질의 효소 세정제도 제조일로부터 12개월에서 24개월 이내에 효과를 잃기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테리아 군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죽고 일단 죽으면 제품은 얼룩을 분해하거나 냄새를 중화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스프레이병에 담긴 향기 나는 물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만이 유일한 살인자는 아닙니다. 제품이 배송 중, 여름철 창고 보관 중 또는 집으로 가는 길에 차 트렁크에 앉아있는 동안 화씨 130도, 섭씨 54도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었다면 열이 효소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3차원 분자 구조를 파괴합니다. 그 효소들은 병을 열기도 전에 죽어있는 것입니다. 만약 카펫이 이전에 어떤 화학 청소 제품으로 청소되었다면 변형된 표면 화학, 잔류 계면 활성제, 그리고 남겨진 항균 화합물이 카펫 섬유와 접촉하는 순간 효소를 비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반에 있는 모든 제품을 보는 방식을 바꿔야 할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효소 세정제는 카펫의 표면층, 즉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섬유에만 작용합니다. 원래 사고 발생 후 몇 분 이내에 소변의 대부분이 이동한 아래에 빽빽한 폼 패딩을 투과할 수 없습니다. 패딩과 하부 바닥 사이의 따뜻한 어둠 속에서 자라는 곰팡이 군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같은 장소에 계속 소변을 보게 하는 페로몬 표식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효소는 당신이 볼 수 있는 증상만 치료하고 세 가지 근본 원인은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선반에서 유통기한이 지나는 제품은 몇 달마다 다시 구매해야 하는 제품입니다. 표면층만 청소하는 제품은 몇 주 이내에 냄새가 다시 돌아올 것을 보장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냄새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결국 전화기를 들고 전문 카펫 청소 서비스를 부르는 고객입니다. 그 전문가는 도착하여 $150에서 $300를 청구하고 표면에 스팀 추출기를 작동시킨 다음 습도가 올라가고 결정이 재활성화되고 곰팡이가 계속 자라며 페로몬 표식이 반려동물을 정확히 같은 장소로 다시 이끌 때까지 약 2-4주 동안 깨끗한 냄새가 나는 카펫을 남기고 떠납니다. 주기가 다시 시작되고 업계는 또 다른 지불을 받습니다. 이제 반려동물 소유 기간 동안 그 주기가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해 보세요. 평균 개는 17-23년 살고 평균 실내 고양이는 12-18년 삽니다. 연간 2번 카펫 청소업체를 부르고 방문당 $200를 지불한다면 $1짜리 가루 한 상자가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10년마다 $4,000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국 내 9,400만 반려동물 소유 가구에 곱해보면 왜 이 정보가 묻혀 있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베이킹 소다는 1836년부터 공공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90일마다 재구매해야 하는 브랜드화된 독점 버전을 만들 수 없습니다. 79센트짜리 무한한 유통기한을 가진 제품으로 구독 수익이나 반복 서비스 계약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카펫 청소 산업의 전체 경제 모델은 제품과 서비스 모두 영구적인 고객을 만들어내는 일시적인 솔루션에 의존합니다. 베이킹 소다는 그 모델이 맞서 싸우는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저렴합니다. 영구적입니다.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층 모두에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 특허를 낼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으며 독점할 수 없는 어떤 것이 그들의 수입원을 위협할 때 항상 하는 일을 정확히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비싼 대안에 대한 수백만 달러의 마케팅 아래 묻어버렸으며 79센트짜리 가루 상자 대신 $12짜리 효소 스프레이를 찾도록 한 세대 전체의 반려동물 주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선반에서 유통기한이 지나고 표면만 치료하며 패딩을 오염된 채로 남겨두고 곰팡이가 자라게 하며 페로몬 표식을 손상시키지 않는 효소 스프레이 말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배우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 미만의 비용으로 세 가지 오염층 모두를 동시에 공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1단계, 깨끗하고 마른 수건으로 해당 부위를 즉시 닦아내고 체중을 실어 단단히 눌러 카펫 섬유와 아래 패딩에서 가능한 한 많은 액체를 흡수합니다. 문지르지 마십시오. 문지르면 소변이 더 깊이 스며들고 오염이 더 넓게 퍼집니다. 2단계, 흰 증류 식초와 따뜻한 물을 같은 비율로 스프레이 병에 섞어 얼룩에 보이는 가장자리를 훨씬 넘어서 해당 부위 전체에 넉넉하게 뿌립니다. 식초는 산성이므로 소변의 알칼리성 암모니아 화합물을 직접적으로 간단한 화학 반응을 통해 중화합니다. 이 용액을 10-15분 동안 그대로 두어 카펫 섬유를 통해 아래 패딩의 상위층으로 침투할 시간을 줍니다. 3단계, 식초 용액으로 해당 부위가 아직 축축한 상태에서 베이킹소다를 카펫 위에 넉넉하게 부어 처리된 전체 구역을 덮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은 알칼리성이며 카펫 섬유에 화학적으로 결합된 산성 요산 결정과 반응하여 분자적 결합을 파괴합니다. 베이킹소다가 식초 잔류물과 닿으면 거품이 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포 반응은 카펫의 가장 깊은 층에서 오염 물질을 위로 적극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뻣뻣한 솔로 가루를 섬유 속으로 문질러 카펫 뒷면과 패딩 사이의 경계면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4단계,
3% 과산화수소 1컵과 액체 주방 세제 1티스푼을 섞어 이 용액을 베이킹소다층 위에 천천히 골고루 붓습니다. 과산화수소는 페로몬 화합물, 펠리닌 유도체, 그리고 반려동물을 같은 장소로 화학적으로 다시 부르는 영역 표시 냄새를 파괴하는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업용 제품도 재현할 수 없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냄새 표식을 제거하는 것은 반복적인 사고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복적인 사고를 제거하는 것은 반복적인 고객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이는 반복 수익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원치 않는 일입니다. 전체 혼합물이 제자리에서 완전히 마르도록 둡니다. 이는 환기 및 습도에 따라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5단계. 완전히 마르면 해당 부위 전체를 철저히 진공 청소기로 청소합니다. 베이킹소다는 3가지 오염층에서 수분, 암모니아 결정, 그리고 냄새 화합물을 흡수했을 것입니다. 한 번의 적용으로 3가지 층이 중화됩니다. 총비용 $1 미만입니다. 텍사스에 사는 한 주택 소유주는 온라인에 노령 고양이가 계속 돌아오는 같은 장소에 2년 동안 4가지 다른 효소 세정제를 시도했다고 올렸습니다. 그녀는 제품과 한 번의 전문 청소 방문에 $200 이상을 썼지만 매번 몇 주 안에 냄새와 재배후 행동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한 번 사용했고 고양이는 다시는 그 장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여기서 서사보다 정직이 더 중요합니다. 소변이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고로 인해 패딩을 완전히 통과하여 나무 바닥까지 스며든 극단적인 경우에는 패딩을 물리적으로 잘라내고 교체해야 하며 바닥을 밀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곰팡이 성장이 만연한 패딩은 어떤 방법으로도 살릴 수 없습니다. 전문 청소, 효소, 이 프로토콜, 어떤 것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극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처음 며칠 안에 발견되는 대부분의 반려동물 소변 사고의 경우 이 $1짜리 치료법은 $300짜리 전문 방문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냄새를 가리지 않습니다. 암모니아를 일시적으로 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찾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페로몬 표식을 남기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처리로 3가지 오염층을 모두 제거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2가지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반려동물 소변 얼룩에는 절대로 스팀 청소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극심한 열이 소변 단백질을 합성 카페 섬유에 영구적으로 결합시켜 얼룩과 냄새를 물질에 영원히 가두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기반 청소 제품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암모니아는 화학적으로 소변과 비슷한 냄새가 나며 실제로는 반려동물이 같은 영역을 다시 표시하도록 장려하여 문제를 기하급수적으로 악화시킬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현대 화학이 구상되기도 수천 년 전에 나일강을 따라 마른 호수 바닥에서 나트론을 수확했습니다. 그들은 이 천연 탄산수소 나트륨 미네랄을 왕의 시신을 보존하고 도시 전체의 물을 정화하며 감염을 치료하고 제국의 의복을 세척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파라오가 신성하다고 선언하고 그것의 수집과 무역을 중심으로 전체 경제를 건설할 정도로 인간 생존의 근본적인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같은 물질은 밀가루와 설탕 사이에 있는 식료품점 선반에 놓여 있으며 다음 달 카펫 청소 회사에 또 다른 수표를 쓰고 있는 수백만 명의 반려동물 주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내 평범한 시야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카펫 청소 산업은 베이킹 소다를 금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불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것에 반대하여 로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수십 년 동안 당신이 팬트리에 있는 $1짜리 가루와 카펫에 있는 $100짜리 문제를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미국 가정의 71%가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400만 가구가 반려동물 관련 비용으로 연간 몇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대부분은 실패하도록 설계된 제품을 사고 다시 돌아오도록 설계된 서비스를 부르며 평생 동안 $1 미만의 비용으로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오염 문제에 수천 달러를 지출하는 동일한 조작된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이 팬트리에 있는 간단한 물건과 집에 숨겨진 층을 보는 방식을 바꿨다면 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산업들이 숨기려 했던 역사와 진실을 밝히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과 미래를 보호하세요. 다음 지식의 금고가 곧 열릴 것입니다.